애니메이션에서 자주 등장하는 빌런들은 작품 내에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빌런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경우에도 납득이 가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몇몇은 인간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또 몇몇은 인류 구원을 위해, 혹은 단순히 재미 등 하나같이 그럴듯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일부는 개연성이나 이유는 개나 줘버린 듯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동기를 가진 빌런들이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어이없는 이유로 빌런이 된 캐릭터들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페어리테일에 등장하는 다프네는 인공 드래곤인 드래고노이드를 만드는 매드 사이언티스트입니다. 다프네는 복수를 위해서 드래고노이드를 만들어서 한때 자신이 살던 마을을 습격한 후 마을 사람들이 투명 마법으로 모습을 감추자 마법을 영원히 못 풀게 만드는 등 온갖 방법으로 사람들을 괴롭혔는데요. 나중에는 드래고노이드의 최종 완성을 위해서 주인공인 나체의 마력을 전부 빨아들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거대 드래고노이드를 조종해 매그놀리아 마을을 부숴버리려는 미친 짓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악행을 저지른 이유가 정말 황당한데요. 바로 마을 사람들이 어린 시절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다프네는 우연히 드래곤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용맹함과 공포, 그리고 강력한 기운에 매료되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드래곤이 나타났다고 말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페어리테일 세계관에서 드래곤은 공식적으로 멸종된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다프네는 이런 드래곤의 매력에 빠져나오지 못했는지 자신이 직접 드래곤을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드래곤의 공포와 매력을 알려주겠다는 황당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데요. 이 캐릭터는 이런 어이없는 이유로 인해서 시청자들에게 아주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여기에 해당 에피소드는 본편 스토리와 전혀 관련이 없었던 데다가 빌런으로서의 매력도 없고 심지어 스토리도 재미가 없었다 보니 외전격 에피소드라 단 4화만 출연했는데도 불구하고 페어리테일의 흑역사가 되었다고 하네요. 개구리 중사 캐로로에 등장하는 빌런 중 한 명인 슈라라는 복수 대행 업체인 슈라라 군단의 우두머리이자 전설의 어쌔신입니다. 이 캐릭터는 주인공인 캐로로를 아주 증오하는데요. 작중에서는 캐론군의 특수부대나 실험부대 출신의 다양한 캐론인을 모아서 시도 때도 없이 캐로로 소대를 습격하고 여러 악행을 벌인 것은 물론 캐로로가 가지고 있는 캐론 스타를 빼앗아 캐로로 군대의 군적 등록을 말소시키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캐런 스타를 빼앗겠다는 이유로 우준의 가족을 위기에 빠뜨리거나 집을 부숴버렸을 뿐만 아니라 분노 때문에 지구를 멸망시킬 뻔하기도 했죠. 이 캐릭터는 이런 악행을 벌이는 이유가 정말 심각하게 사소한데요. 바로 반창고 때문입니다. 슈라라는 어린 시절 자신이 짝사랑하던 푸르르와 함께 놀다가 손에 상처가 나자 푸르르가 별 모양 반창고를 붙여줬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캐로로가 나도 손을 다쳤다면서 반창고를 떼버린 후 자신의 손등에 붙여버렸는데 이 일에 대해 앙심을 품은 슈라라는 무한한 힘을 주는 플래닛 이터 캐로맷을 우연히 발견한 뒤로 여러 악행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과거는 대다수 팬들에게 동정은커녕 애들이 보는 만화지만 너무 억지로 갖다 붙인 거 아니냐는 비판을 들어야만 했다고 하는데요. 연인을 빼앗긴 것도 아니고 고작 자신이 짝사랑한 여자아이가 붙여준 반창고를 빼앗았다는 이유로 이런 악행을 벌이는 건 확실히 좀 납득이 안 가긴 하네요. 그런데 정작 캐로로는 이 일에 대해 기억을 못합니다. 이 사실이 밝혀졌을 때에는 인생 낭비가 아니냐며 가볍게 흘려넘겼다고 하네요. 레드 사령관은 드래곤볼에서 최초로 등장한 악의 군단이자 세계 정복을 꿈꾸는 레드 리본군의 수장입니다. 이 캐릭터는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그 어떠한 범죄도 저지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소원을 이뤄주는 드래곤볼을 찾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치안이 엉망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뿐 아니라 임무에 실패한 부하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숙청시켜버리며 손오공을 처음으로 패배시킨 살인 청부업자 타오 파이파이를 고용하는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임무を果たせなかった者は処刑される. 이렇게 보면 드래곤볼을 모으는 이유가 앞서 말한 세계 정복이나 불사 같은 악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가 드래곤볼을 모으는 이유는 바로 키가 크고 싶기 때문입니다. ようやく私の身長を伸ばすことができるのだ. 잘못 들으신 거 아닙니다. 레드 사령관은 어린아이 정도인 손오공보다 조금 크고 일반 성인 남성보다 월등히 작습니다.
특히 보좌관인 블랙이 상당히 큰 키를 가지고 있다 보니 둘이 있으면 너무 가까이 있지 말아달라고 하는 등 키에 대한 콤플렉스를 자주 보였는데요. わしの頭の上で物を言うな。わかったか。 블랙이 고작 이런 소원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해야 하냐고 물었을 때에는 키가 큰 놈들은 쇼다리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미친 듯이 화를 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バカでかい貴様にチビの気持ちがわかるもんか。 결국 이런 황당한 이유와 레드 사령관의 막말로 인해 블랙이 하극상을 일으켜서 레드 사령관을 쏴죽이고 자신이 새로운 사령관이 되었는데요. 참고로 드래곤볼 슈퍼 브로리 편에서 프리저드 드래곤볼의 똑같은 소원을 빌려고 했다고 합니다. 드래곤볼에는 레드 사령관만큼 정말 사소한 이유로 빌런이 된 캐릭터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브로리인데요. 브로리는 극장판 드래곤볼 Z 전설의 초사이어인이 나타나다에 등장한 캐릭터로 유난히 손오공에게 적의를 보이던 캐릭터였습니다. 이 캐릭터는 툭하면 자기 마음대로 날뛰며 틈만 나면 손오공을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끌려온 다른 외계인들을 인질로 잡은 후 싸우지 않으면 이 별과 노예들을 다 죽인다고 협박하는 등 여러 악행을 벌였는데요. お前たちが戦う意志を見せなければ俺はこの星を破壊し尽くすだけだ。 이렇게만 보면 손오공이 브로리에게 무슨 짓을 했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캐릭터가 손오공에게 집착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패배의식 때문이었습니다. 브로리는 아기였을 때부터 전투력 1만이 넘는 최강의 전사로 태어나서 많은 어른들에게 관심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바로 옆자리에 누워있던 전투력 2의 오공이 우렁차게 우는 바람에 자신도 덩달아 울어버렸고 이 기억이 무의식적으로 패배의 기억으로 남아 손오공에게 끝없는 증오와 분노를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브로리는 이 사소한 이유 하나 때문에 손오공을 잡기 위해서 우주 저편에서 지구까지 쫓아오거나 냉동인간 상태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분노하며 깨어나는 등 찌질도 이런 찌질이 없을 정도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심지어 자신의 DNA로 만든 바이오 브로리조차 브로리와 완전히 다른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손오공에게 완전 집착하는 등 유전자에마저 그의 증오가 각인되기도 했죠. 나중에 극장판 3부작의 각본가인 코야마 타카오가 직접 밝히길 손오공에 대한 브로리의 증오는 단순히 패배심만 있는 게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브로리는 패배감에다가 여러 사람들에 의해 죽을 뻔한 경험이 합쳐져 PTSD로 남았고 이것이 무의식적으로 각인되어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드래곤볼 슈퍼에 등장하는 브로리는 구 극장판의 브로리와 달리 손오공에 대한 증오를 가지지 않는 설정으로 변경했는데요. 아이러니한 건 이 점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브로리의 개성이 없어졌다라며 많은 팬들에게 호불호가 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닥터 떼바라는 짱구는 못 말려 극장판 7기 폭발 온천 부글부글 대작전의 최종 보스이자 목욕과 때밀기를 싫어하는 빌런 조직인 떼암미러의 수장입니다. 이 캐릭터는 해저의 마그마를 전부 폭발시켜서 바다의 온도를 높인 후 극지방의 빙하를 전부 녹여버리는 지구 온천화 계획을 실행하려 했던 인물이었는데요. 温泉 G メンどもを叩き潰した後地下に潜りマグマを海水中に導く。水温は上がり極地の氷は溶けて海は巨大な温泉になる。 이를 위해서 거대 로봇을 만들 뿐만 아니라 비밀 조직인 온천 가드맨의 계획을 파악하기 위해서 짱구 가족을 잡아 고문하고 떡잎 마을을 짓밟으며 짱구 가족 집의 일부를 부수기도 했습니다. 닥터 떼바라는 뭔가 심오하거나 슬픈 사연 혹은 단순히 사악해서라는 이유가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애니메이션 역사상 가장 별 볼 일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요. 30년 전 대학생이었던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야구팀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야구 선수인 나가시마 시게오의 등번호인 3번 라커를 애용하던 목욕을 좋아하던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3번 락커의 열쇠를 훔쳐가서 3번 락커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이 사실에 절망해서 이런 일을 꾸몄다고 하는데요. 이게 정말 무슨 헛소린가 싶겠지만 정말 이 이유가 맞습니다. 이 이유를 밝혔을 당시 짱구 가족들은 물론 온천 가드맨 간부들과 자기 부하들 심지어 애인인 구리미까지 뻘쭘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たったそれだけの理由でこんなことを? 더 웃긴 건 본인은 이게 정말 진지한 이유였는지 신영만이 집을 부숴 화를 내자 내가 당한 굴욕에 비하면 그건 발톱의 때만큼도 못하다며 오히려 열폭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네요. 家がちょっと壊れたくらいでわめくの。私の受けた屈辱に比べたらどうってことないわ。 물론 단 한 명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번엔 어이없다기보단 개인적으로 아주 황당한 이유를 가졌던 빌런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2003년판 강철의 연금술사에 등장하는 매지할은 마을 처녀를 납치한 후 영혼을 인형에 가두는 정신나간 실험을 수년 동안 진행했던 빌런으로 이 실험 때문에 마을에서 죽은 사람이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돌았는데요. 聞いたぜこの村の噂死者が蘇って人々を襲うっていう 지금 보면 완전 미친놈이지만 이 캐릭터는 원래 평범한 연금술사였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장미를 팔던 카린이란 여성을 사랑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카린은 장미 배달을 하던 도중 산길에서 추락사고를 겪어서 사망해버리고 맙니다. 매지할은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 인체 연성을 통해서 카린을 되살리려고 했는데요. 그러나 자기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고 결국 죽은 그녀를 쏙 빼닮은 인형에 마을 처녀의 혼을 정착시켜 카린과 비슷한 걸 만들어 자신의 옆에 두려는 계획을 꾸미게 되었습니다. 나름 로맨틱한 이유 같다고요? 전혀 아닙니다. 사실 카린은 추락사고로 죽지 않았는데요. 그녀는 기억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다른 마을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死んでなかったんだよカリンさんはあの事故の後記憶をなくしてずっと他の場所で暮らしていたんだ 그리고 20년 뒤 카린의 기억이 다시 돌아오자 가장 먼저 매지할을 만나러 갔지만 매지할은 늙어버린 그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는데요. 이후 카린은 랩이라는 가명을 쓰고 매지할 주변에 돌아다니며 그의 악행을 멈추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매지할은 죽지도 않은 사람을 그리워했고 그리워한 사람이 바로 옆에 있어도 못 알아봤으며 사람들을 죽여서 영혼을 인형에 가둔다는 황당하고도 어이없는 삽질을 몇십 년 동안 반복한 것인데요. 여기서 더 어이없는 건 주인공이 사실 레비는 카린이야라고 말하자 카린은 아름다운 여자였다면서 진실을 믿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バカなその女がカリンだというのかカリンは誰よりも美しい女だったバラのように 가장 원하는 게 옆에 있으면서 보지도 못하다니 안타깝기보다는 바보 같아 보이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어이없는 이유로 타락한 빌런들을 소개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하나같이 뭔가 얼빠진 이유를 가지고 있다 보니 악행을 하는 이유가 납득이 안 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캐릭터가 가장 황당하셨나요?